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우리 동네에서 누가 될까? 자,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질까 말까 밀당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님. 네, 뭐 사실상 던졌다라고 글을 써주던데요. 예, 네. 사실상 던졌다. 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경쟁 아니에요? 광주는 지금 민주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방정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두고 있어요. 예. 누가 나와있는지,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다. 일단 차명진은 나왔다. 강기정. 강기정은 나왔다. 강기정은 나왔다. 강기정 후배한테 요거 끝나고 나서 예. 그냥 맞을까봐 겁나서 안 자, 돼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남지사의 재신임을 걸고 지루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경남지사 선거 절대로 안 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 당 대표직을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6개 이기는데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그게 조금 자신 없으니까 예. 6개였다 살고만 6개 중에서 경남지사로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6개 중에서 사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인천이 사실은 이게 조금 흔들흔들하죠. 흔들흔들하거든요. 부산, 인천, 울산. 예. 여기가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사실은 다친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대요. 그래서 울산 주셨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컨대 부산에서는 홍준표 32, 문재인 38.7. 내가 이제 조사해 왔다고 또 오늘 여기 출연료 받으려고. 울산에서는 홍준표 27.5, 문재인 38.1. 야, 울산 차이가 더 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 뭐 인천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거 때 상황이 확 정말로 그냥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와서 바뀌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후보가 그냥 아주 그냥 폼나는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완전히 죽을 쓰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이거 듣는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선거가 아무리 심리적인 것이지만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인 경우에는 대선 1년 후인 경우에는 되게 그걸 반영한데 따라서 지금 얘기했듯이 부산, 울산, 인천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남은 어땠냐? 홍준표 37.2, 문재인 36.2거든. 이게 좀 힘쓰면 되거든. 그래서 내 생각엔 조금 약간 6개에서 좀 양보해서 일단은 내가 경남은 지키겠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구하고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완싸이하게 이겼어요. 홍준표 45.4, 문재인 21.8. 그게 대구고 경북은 더 커. 홍준표 48.6, 문재인 21.7. 근데 이 홍 대표 말은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6군데 얘기했다가 그다음엔 대구시장 당선 못 시키면 뭐 자유한국당 문 닫는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경남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재신임 건다 그래놓고 또 얼마 전에는 지방선거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막 이랬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6개 이길 거란 거지 이제. 아니. 못해. 그런데 내가 보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땐 6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 그 마이크 앞에다 대고 얘기하는데요.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여기 좀 익숙치 않아서 6개 이기는 방법이 차 의원님 있어. 그 말씀 당내에서 먼저 전략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내 실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하면 방송을 통해서 당내 이제 실세가 들으라고 나의 이 전략적 그 해안을 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 얘기 안 들어요. 그래도 당내에서 한번 두번 떨어지니까 검증을 별로 해가지고 문제 얘기가 없어. 나오셔서 원래 말씀하시면 전략위원장 좋겠어요. 아니었어 당에 그렇지,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제가 전략까지. 보기에 이 경남 관련해서는 예. 경남도 질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예. 대선 나오면서 중도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때 꼼수 사퇴 논란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난 컸어요. 정서가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마저 넘어가면 사실은 당 밖에서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 무너질 겁니다. 저 체제가. 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한데 문제는 마땅한 후보군이 있냐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홍준표 포스트 홍준표가 될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요. 지금 뭐 창원시장 지냈던 그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은 고사하고 있지만
김경수 의원이라는 막강한 카드가 있어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강해. 뜻대로 안 될 막강해 보이진 가능성이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했다니까 거기에 높다. 연청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강기정 대구는 이런 사람처럼 고유의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아요? 그 김아무개는. 네, 대구는 바른정당도 지금 길을 쓰고 달려들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네. 달려들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어쨌든 고사하고 있지만 김부겸 장관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고 선거 진영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대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치가 사람의 심리를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라서 그야말로 내일 일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예. 좀 해보면 한 두 번 떨어져 보면 예. 이 큰 흐름이 보여요. 이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객관적인 흐름을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년 만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대개 대선 때 투표율도 수렴될 그대로 거다. 간다. 아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이지만 그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민주당의 표가 한 42% 정도 평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수렴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민주당의 후보가 무슨 뭐 특출난 사람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요즘에 여당이 돼서 뭐 매스컴을 많이 타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정치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그 인정을 안 해요. 이 강기정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인정하거든. 그래서 떨어졌어도. 두 분이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수기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뭔가가 후보가 있었어 이게. 이게 경남이요. 경남이 그런 후보가 경남에 없어요. 경남. 아니 그건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남에 아니 카드도 근데 경남이 있고. 경남에 보니까 부산에서 그 집값 이런 게 좀 올라가니까 밀려나간 분들이 양산, 그다음 마진창, 백만도시 이런데 젊은 20대 30대 부부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경남은 이겨. 서부 경남. 서부 경남이 문제인데 서부 경남에 또 김경수 의원이 진주고등학교를 나왔어. 가만히 있어봐. 이 사회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보니까 분석해요. 민주당이라고 완전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우리 제가 얘기할게요, 중간 입장을 좀 취해봐요. 어디다 거지를 하세요 지금? 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 경남, 부산 경남에 대해서 이제 빅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는 꼭 빅 전략.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득표율이 대선 때 높았고 우리가 앞섰고 거기에 이제 좋은 후보만 얹히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후보. 뭐 이제 아까 김경수 현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 김경수 의원도 아주 좋은 후보라고 봐요. 예. 그냥 좋은 후보가 아니라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집권당의 한 라인을 갖지면 거의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이번에 집중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산? 연대입니까 아니면은 독점입니까? 아니 뭐 연대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이제 연대를 주로 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여당과의 연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 강기정 선배 준비하고 계신 광주시장 도전을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예. 했고, 그다음에 경북지사, 전북지사.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설 연휴 이후에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현재 지지율로 내진 후보들의 인지도로 광역단체장 당선은 쉽지 않겠지만 정의당의 당 지지율을 높이고 정말 이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한테 깊게 각인시키는 걸 목표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역 비례 의원을 그동안에 배출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6개 시도에서 고르게 예. 광역 비례 의원을 배출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개의 기초단체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단체장을 지냈던 인천의 남동구라든지 예. 또 창원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그런데도 연대 선거연대 해서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거연대 해서 가능. 2010년 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2010년에 선거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개혁 블록을 짜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개혁 세력을 집결시키고 결집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광역 또는 기초단체의 그 연대도
여당이기는 하지만 여당과 연대, 야당과 여당의 차이겠지만은 좀 고민해 볼만하다. 싶어요. 가능성을 아예 다뤄본 건 아닌데 네, 예. 쉽게느냐 이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지역.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하고요. 서울 서울 안철수 대표가 나올 게 없어요. 후보 나옵니까? 지금 그러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와, 그걸 제가 안철수 조심스러워서 대표 나오면 우리 작전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안철수 대표는 1월 4일부터 제가 나온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계속 그 영향을 좀 입은 건 아니 아닐까요?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선거연대 못하죠. 안 하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나오고 안철수 자유한국당이랑 대표도 엮지 나오고. 마시고요. 네. 아니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그럼 필패인데? 아니요. 이 진수희 우리들의 고유 영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무슨 문재인 대통령 고유 영역 잠깐만. 단무지?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얌작거리면 그 보수로서 품격 있게 좀.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품격 있어요 진수 의원님. 더 아니 이상- 우리를 너무 그냥 디스하는 것 같아 자유한국당은. 제일 많이 디스하셨어요 오늘. 뭐 닭광 단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했었던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 보수층에 있던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이러면서 이탈해 나오는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는 도저히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희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에서도 한국당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꽤 당 있다고 지지율이 좀 보고요.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예, 저기 오. 수도권은 우리가 한국당을 분명히 앞지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는 지방선거 당선도 당선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야당을 좀 교체하자. 2등 전략이시네 2등 전략. 그 보수의 이등 정당 보수의 되겠다. 적자. 제가 뭐 보수의 적자는 아니 올리다. 하다 보면 그 광역단체 그 당선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야당을 교체하는 그런 야당 계기로 그 이번에 그 삼자. 바른미래당은 야당 심판론이네. 그 제1야당 그런 것 심판을 같아요.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두는 지역 하나가 대구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사람을 찾고 권영진 있는 자유한국당입니까? 중인데, 바른미래당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인데 왜냐하면 칼라가 바른미래당 쪽에 가까운데. 우리 그 저기 바른미래당 전에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 예. 과거에 좀 전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을 당선 못 시키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닫는 거 아니 대문은 그냥 놔두고. 아니 한국당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기 대구시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 권영진 데리고 오면 되잖아. 아니요 그런 식의 전략을 아니 저 하지는 않고요. 공도사님,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민주평화당도 생겼잖아요. 거기가 민주평화당에 오늘 안 나오셨네. 오늘 안 나오셔서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예. 있는데 호남에 아마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호남에서 그러니까. 대거 출마할 것 같은데. 실제 호남 특히 뭐 광주나 이런 데 선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민주평화당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오고 바른미래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왔고 바른미래당도 나올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모르겠네. 네, 광주만 보면 묘하네. 지금 춘추 전국시대 원래 이제 국민의당 시절부터 얘기를 하면 서로 후보를 안 나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이 이제 사석에서 나한테 선거 나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몽댕이를 불러부르겠다. 사실상 솔직해서 좋으셔.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병환 의원님이 지금은 이제 그 민주평화당인데 계속 나가주라고 하는데 절대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후보가 없다고 아우성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동철 의원이나 또 박주선 의원, 장병환 의원 이런 분들이 야,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서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잘 뽑아내면 그래서 광주는 민주당의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당다운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후보를 뽑는가가 과제입니다. 거기는 민주당- 강씨밖에 없잖아 강씨.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 광주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1대1 대결될 것 같아요. 잘하면. 우린 출마했으니까 그럴 수 이미. 있겠네. 그렇습니다. 전 당대표가. 아니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냥 또 민주당다운 끼어드네. 전 당대표 누구죠? 나경채 당대표가 출마했습니다. 전 당대표가.
아니 민주당답다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윤장현 시장의 재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윤장현 보이네. 시장도 나오나요? 그렇죠. 현직 시장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답지 않은 시장이라서. 근데 지금 예, 아니 안 가고 계셨어요? 오늘? 예, 우리 그 바른미래당의 우리 진실이 바른미래당 어서 오세요. 의원, 제가 볼 땐 이래요.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제가 볼 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리되는 선거일 거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하고. 네. 야 만약에 이제 이게 이번 바로 돌발 지방선거가 방어하시네. 중선거 뭐 중선거 대선거구제면은 아마 일정하게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이 전부는 아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충격을 받을 거다. 왜? 수도권에서 2등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긴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은 이제 2등을 했어요. 2등을 한 이유는 뭐냐면 호남표가 상당히 그 밑에서 받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민평당이 떨어져 나갔다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실제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현재 구도로 가면 그 과거에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얻은 거를 두 개를 합한 표. 그게 보면은 21 더하기 6은 한 27, 8%. 이 표를 얻어서 24% 얻었던 홍준표를 이길 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평당도 사라진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승자 독식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아, 우리 이쪽이 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자, 반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아니, 없어요. 그럼 너무 아니, 길게, 근데 하나만 더 길게 얘기를 빨리 정리하세요, 하셔가지고. 빨리. 네. 따라서 6초 있어요. 저는 생각해. 따라서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으면 저는 그 홍준표 대표처럼 바른미래당한테 그렇게 막말 안 하고 네. 사실은 좀 경쟁하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흡사하려고. 지방선거 때 나는 연대 단일화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6개 이상도 얻었을 거고. 자,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잠깐만. 민평당은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예. 좋은 성적을 최소한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성적을 내게 그러니까 되면 그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게 되면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예. 총선을 염려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수도권, 그러니까 저 바른미래당으로 갈 TK 것이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불임정당에 최소한 있고 불임정당에서 총선을 치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에서 자기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정책위원장. 예, 정책위원장.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의 전략이 바뀐다? 그건 뭔 얘기예요?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후보한테 과거에 양보했던 그건 과거죠. 과거는 그랬기 과거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우리 서울시 선거 전략을 잘 좀 바꿔서 안철수를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누구? 있는 거죠. 그건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왜 이렇게 서울에 관심이 많아? 중도사는 저는 그러고 이제 단무진 아무튼 가만 계세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2등, 우리 민주당이 1등, 안철수 후보가 2등, 홍준표 당이 3등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이번 서울시장으로 보면. 그러면 홍준표 당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예. 내가 얘기했듯이 예.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왜 지방선거가 잘못 사귀었어 왜? 전체적인 정치적 구도에 당장의 영향은 미치는데 특히 여당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야당이나 또 길게 봐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 효과가 단명해.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질 걸 예상을 하고 계신 아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등 하면은 우리가 예. 상당히 좋지는 않지.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 표가 예. 곧 바른미래당 미안해 단무지당이라고 안 부를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표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오케이, 그건 동의. 그러니까 그건 산술적 합은 뭐. 산술적 합이 안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이 쭉 빠져나가고 실제 현재 전국이 상당히 어쩔 수 없이 이 주제가 양극단이 대립되는 주제예요. 남북관계 핵 문제 이거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이 국민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 당이 이 자리에서는 좀 격하게 논쟁을 하시는데 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대구 경북 같은 데서는 경쟁을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동의. 왜냐하면 연대를 워낙 한다.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하고 있고 후보군 측면에서도 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연대를 내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지만 뭐 이심전심으로 한쪽이 후보를 안 내는 근데 방식으로 저희는 들어가는 낙선이 바른미래당 높다. 완전히 그렇지 중립이에요. 않으면 아,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낙선을 선택하면 선택했지 자유한국당 그렇죠. 연대를 선택하지 거기를 않았어요. 연대하는 더 길게 순간- 봐서. 아니 오늘 계속 좋은 분위기였다 지금. 거기를 아니, 길게 연대한 순간 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는 아, 그럼요. 의미가 없죠. 아니지. 아 거기랑 연대하려면 우리가 왜 아니 그렇다면 바른정당 여당은 시절에 너무 쉬워지는 선거예요. 이 복당을 선거는. 했겠지. 아니, 복당하라고 이렇게 안철수가 버티고 안철수 있었겠어. 아니 거기랑 연대할 바에는 우리 민주당하고 아니지. 연대해야지. 봐봐. 지금 바른미래당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지금 좀 진수 의원님 내 말 들어봐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박근혜를 탄핵이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고 그밖에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예. 때문에. 문제가 예. 사라져가기 때문에 예. 서로 차이들이 사실은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명진 의원은 절대 선거연대 할 것이다. 그리고 진수 의원님은 없다. 선거연대 하느니 우리가 왜 만들었냐 이 당을. 그렇죠. 야, 이게 강력한 차이인데. 네.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나온다. 가능성이 높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 박남성님 오늘도 생방이라니 봉도사님과 패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차명진 의원 인사하시고요. 네 새해는 이기는 새해가 빨리 됩시다. 시간 없어. 진수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강기정 감사합니다. 네, 현역 같은 강기정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원석 의원님. 예, 가장 오래된 정당 정의당의 박원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자,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홍준표 27.5, 문재인 38.1. 야, 울산 차이가 더 났네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오. 뭐 인천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거 때 상황이 확 정말로 그냥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와서 바뀌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후보가 그냥 아주 그냥 폼나는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완전히 죽을 쓰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이거 듣는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선거가 아무리 심리적인 것이지만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인 경우에는 대선 1년 후인 경우에는 되게 그걸 반영한데 네. 따라서 지금 얘기했듯이 부산, 울산, 인천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남은 어땠냐? 홍준표 37.2, 문재인 36.2거든. 이게 좀 힘쓰면 되거든. 그래서 내 생각엔 조금 약간 6개에서 좀 양보해서 일단은 내가 경남은 지키겠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구와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완싸에다게 이겼어요. 홍준표 45.4, 문재인 21.8. 그게 대구고 경북은 더 커. 홍준표 48.6, 문재인 21.7. 근데 이 홍 근데- 대표 말은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6군데 얘기했다가 그다음엔 대구시장 당선 못 시키면 뭐 자유한국당 문 닫는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경남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재신임 건다 그래놓고 또 얼마 전에는 지방선거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막 이랬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6개 이길 거란 거지 이제. 아니. 못해. 그런데 내가 보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땐 6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 그 마이크 앞에다 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여기 좀 그- 익숙치 않아서 6개 이기는 방법이 차 의원님 있어. 그 말씀 당내에서 먼저 전략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제가 당내 실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당내 이제 실세가 들으라고 이 나의 이 전략적 그 해안을 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예. 제 얘기 안 들어요. 그래도 당내에서 사실 한번 두번 떨어지니까 검증을 별로 해가지고 존재 의미가 없어. 나오셔서 원래 말씀을 전략위원장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었어 당에 그렇지,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제가 전략까지. 보기에 이 경남 관련해서는 예. 경남도 질것 홍준표 대표가 예. 대선 나오면서 중도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때 꼼수 사퇴 논란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난 컸어요. 정서가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마저 넘어가면 사실은 당 밖에서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 무너질 겁니다. 저 체제가. 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한데 문제는 마땅한 후보군이 있냐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홍준표 포스트 홍준표가 될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요. 지금 뭐 창원시장 지냈던 그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은 고사하고 있지만 김경수 의원이라는 막강한 카드가 있어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강해.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했다니까 거기에 높다. 연청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강기정 대구는 이런 사람처럼 고유의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아요? 그 김아무개는. 네, 대구는 바른정당도 지금 길을 쓰고 달려들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네. 달려들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어쨌든 고사하고 있지만 김부겸 장관 카드가 가만히 있어봐. 이 사회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보니까 분석해요. 민주당이라고 완전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우리 제가 얘기할게요. 중간 입장을 좀 취해봐. 어디다 핑거지를 하세요 지금? 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 경남 부산 경남에 대해서 이제 빅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는 꼭 빅 전략.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득표율이 대선 때 높았고 우리가 앞섰고 거기에 이제 좋은 후보만 얹히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후보 뭐 이제 아까 김경수 현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 김경수 의원도 아주 좋은 후보라고 봐요. 예. 그냥 좋은 후보가 아니라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집권당의 한 라인을 갖지면 거의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이번에 집중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산? 연대입니까 아니면은 독자원입니까? 아니 뭐 연대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이제 연대를 주로 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여당과의 연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 강기정 선배 준비하고 계신 광주시장 도전을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경북지사, 전북지사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설 연휴 이후에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현재 지지율로 내지는 후보들의 인지도로 광역단체장 당선은 쉽지 않겠지만 정의당의 당 지지율을 높이고 정말 이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한테 깊게 각인시키는 걸 목표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역 비례 의원을 그동안에 배출을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우리 동네에서 누가 될까? 자,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질까 말까 밀당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님. 네, 뭐 사실상 던졌다라고 글을 써주던데요. 예, 네. 사실상 던졌다. 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경쟁 아니에요? 광주는 지금 민주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방정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두고 있어요. 예. 누가 나와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다. 일단 차명진은 나왔다. 강기정. 강기정은 나왔다. 강기정은 나왔다. 강기정 후배한테 요거 끝나고 나서 예. 그냥 맞을까봐 겁나서 안 자, 돼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남지사에 재신임을 걸고 지루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경남지사 선거 절대로 안 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 당 대표직을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6개 이기는데 이제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그게 조금 자신 없으니까 예. 6개였다 살고만 6개 중에서 경남지사로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6개 중에서 사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인천이 사실은 이게 조금 흔들흔들하죠. 흔들흔들하거든요. 부산, 인천, 울산. 예. 여기가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사실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대요. 그래서 울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컨대 부산에서는 홍준표 32, 문재인 38.7. 내가 이제 조사해왔다고 또 오늘 여기 출연료 받으려고. 울산에서는 회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고 선거 진영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대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치가 사람의 심리를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라서 그야말로 내일 일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예. 좀 해보면 한 2번 떨어져 보면 예. 이 큰 흐름이 보여요. 이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객관적인 흐름을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년 만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대개 대선 때 투표율로 수렴될 그대로 거다. 간다. 아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이지만 그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민주당의 표가 한 42% 정도 평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수렴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민주당의 후보가 무슨 뭐 특출난 사람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요즘에 여당이 돼서 뭐 매스컴을 많이 타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정치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그 인정을 안 해요. 이 강기정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인정하거든. 그래서 떨어졌어도. 두 분이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수기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후보가 있었어 이게. 이게 경남이요. 경남이 그런 후보가 경남에 없어요. 경남. 아니 그건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남에 아니 근데 카드도 경남이 있고. 경남에 보니까 부산에서 그 집값 이런 게 좀 올라가니까 밀려나간 분들이 양산, 그다음 마진창, 백만도시 이런데 젊은 20대 30대 부부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경남은 이겨. 서부 경남. 서부 경남이 문제인데 서부 경남에 또 김경수 의원이 진주고등학교를 나왔어.